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고려는 13세기 초부터 시작된 몽골 제국의 침략에 맞서 무려 30여 년간 치열한 항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막강한 힘 앞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고려는 오랫동안 원나라로부터 지나친 내정 간섭과 수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려는 당시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여러 나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치권을 인정받는 등 매우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왕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나라의 간섭기 동안 고려의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원나라 조정 내에서 고려의 원나라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고려를 원나라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매번 고려를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놀랍게도 고려 출신의 원나라 환관인 방신우였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방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방신우는 오늘날의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원래의 이름은 소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25대 왕인 충렬왕 시기에 충렬왕의 아내인 제국대장공주의 환관이 되면서 신우로 계명을 했죠. 그러던 중 1289년의 어느 날 방신우는 제국대장공주를 따라 원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는 원나라의 2대 황제인 성종의 어머니 유성황후를 아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신우를 본 유성황후는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원나라에 머물게 하고는 망구태라는 이름을 내려주었죠. 이렇게 해서 방신우는 얼떨결에 유성황후의 환관이 되었고, 이후로도 그는 원나라에서 무려 40여 년간 7명의 황제와 2명의 태후를 모시며 그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죠. 보통 당시의 고려 출신 원나라 환관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이들이 본국인 고려를 우습게 여기고 원나라 조정에 고려의 왕을 무고하여 여러 가지 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독 방신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가 고려를 위해 세운 공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기록에 나와 있는 방신우의 첫 번째 공적은 원나라의 3대 황제인 무종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투항했던 매국노 홍복원의 손자인 홍중희라는 인물이 어느 날 원나라 조정에다가 충선왕이 원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포악하게 군다며 그를 모함했는데요. 게다가 홍중희는 이때 고려의 원나라의 지방행정기관인 행성을 설치하여 고려를 원나라의 본토에 편입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무종의 어머니인 수원 황태후를 섬기고 있었던 방신우는 즉각 그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중희가 고려에서 도망온 백성인 주제에 감히 방작에 거짓말을 해 본국을 전복하려 하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한데 어찌 되레 왕과 대질에 시비를 가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진실을 알게 된 황태후는 이를 무종에게 말했고, 무종은 홍중희에게 장형을 가한 뒤 그를 멀리 유배 보내버렸죠. 이렇게 해서 충선왕은 홍중희의 모함으로 인한 화를 피할 수 있었고, 고려를 원나라의 본토에 편입시키자는 논의 역시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나라의 4대 황제인 인종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북방의 토호인 팔려미사라는 자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원나라에 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원나라 조정에서는 이들을 고려의 영토에 이주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방신우는 인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고려는 땅이 좁고 산이 많아 사냥하거나 가축을 기를 만한 곳이 없으니 북방 사람들이 필시 안락하게 살지 못할 것이며 다만 그 나라 백성들을 놀라게 만들 뿐입니다. 이에 인종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 그들을 고려 땅에 이주시키는 일을 중지했죠. 이때 방신우가 유목민들의 이주를 막지 못했다면 고려 영토의 일정 부분이 그들에게 잠식되어 이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은 원나라의 6대 황제인 진종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진종이 즉위하기 직전인 1323년 1월 고려에서 유청신과 오잠이라는 인물이 원나라 조정에 상소를 올려 고려를 원나라의 내지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원나라 진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측근인 좌승상, 도라사라는 인물의 주도하에 원나라 조정 내에서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도 방신우는 진종의 황후에게 가서 이를 아뢰었고, 이에 황후가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고려를 원나라의 본토에 편입시키려는 일은 결국 중단되게 됩니다. 이처럼 방신우가 고려를 위해 많은 공적을 세우니 충수광은 그를 후대하여 상락부원군으로 봉하였으며 추성돈 신양절 공신이란 호를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방신우는 1332년에 고려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즐기다가 1342년에 다시 원나라에 불려갔는데요. 그리고 1년 뒤인 1343년 9월 77세의 나이로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유학자인 이재현은 방신우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원나라는 고려 국왕에게 공주와 혼인하는 은혜를 대대로 베풀었다. 왕궁에서 시종하는 자들 가운데 이를 인연으로 황실의 궁정에 적을 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충절과 신의로 황실의 은총과 녹봉을 잘 보존한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더욱이 그 덕과 은택을 베풀어 고국인 부모의 나라를 이롭게 했음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방신우 같은 인물은 그런 점에서 우러러 볼만하다.